사건의 독립과 종속, 우리가 독립이라는 표현과 종속이라는 표현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독립과 종속은 사건 A는 독립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두 개 이상의 어떤 사건들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고, 자, 뭘 우리가 독립이라고 부르기로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건 B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사건 A, B를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라고 부르고요. 간단히 말하면 따라하세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승민이가 너 지금 뭐 먹었어? 승민아? 기억 안 나? 너 아침 먹고 왔네? 승민이가 아침 먹었을 확률과 올해 수능을 잘 볼 확률은 전혀 관계가 없죠. 올해 수능 1등급 받을 확률과 오늘 밥을 먹었을 확률, 있나요? 알겠어요. 오늘 승민이가 아침 먹었을 확률과 승민이가 30살 이전에 결혼할 확률,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인정하세요. 네,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사건은 우리가 독립인 사건이다, 영향이 없다 라고 하고요. 말로는 간단하게 그냥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걸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 B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독립의 정의라고 해요. B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에 승민이가 30살 이전에 결혼할 확률이랑 승민이가 B, A. 오늘 아침을 먹고 왔을 때 30살 이전에 결혼할 확률 상관이 없겠죠. 똑같겠지. B가 A의 몇십파. 지금 12개가 있죠? 이 셋 중에 2개가 같으면 나머지도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독립의 정의를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가 B가 A의 몇십파.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한글로는 직관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따 한 번 쓰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 B 하면 그냥 확률이죠. P가 A 여집합,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구해라라고 해도 어차피 뭔 상관인데 일어났든 말든 그럼 그냥 확률을 구해도 괜찮아. B가 A 여사건 구해라고 뭔 상관인데 오늘 아침 먹었든 안 먹었든 뭔 상관이야. 그럼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 조건부 확률 구해라고 그냥 확률 구해도 결과가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이게 계산을 많이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 라고 하면 교집합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죠. P, A로 B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 원래 P, A 한 다음에 P, B가 A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뭔 상관이네. 그냥 확률을 구해도 돼서 진짜 확률에 곱하기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얘는 우리가 언제 활용을 하냐면 두 사건이 독립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걸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게 대부분 편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곱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으면 독립, 다르면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좀 이거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걸로 가야지. 근데 어차피 이거 구하려고 해도 대부분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대체로 편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운 내용은 사건의 독립이에요. 독립이란 건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따라하세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면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게 애매한 상황이 나와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영향 미치나? 상관이 있나? 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없다.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B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가 완전 간단해지는 거였죠.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은 두 확률을 곱한다.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면 이게 성립 필요충분 조건이야. 서로가 동치니까 우리가 독립인지 알아봐라면 이걸 계산을 하면 되고요. 따라하세요. 독립이 아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우리가 두 사건이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하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속하면 독립이 아니다.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요. 자, 어떤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 아까 승민이가 밥을 먹었냐, 아침밥 먹었냐, 안 먹었냐, 30살 이전에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거는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두 시에 서로 다른 시행에 대한 두 사건일 때는 명확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근데 이런 경우에 되게 애매해요.
주사위 하나를 던진 시행했어.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문의 수를 확인을 하는데 사건 A 짝수, 사건 B 홀수, 사건 C 짝수, 소수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 사건 A 짝수가 나올 확률과 홀수가 나올 확률은 독립일까요? 짝수가 나올 확률과 소수가 나올 확률은 독립일까요?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의 시행에 대한 두 사건 때 해석이 애매해져요.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그럼 우리가 바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또는 독립의 정의로 알아보면 돼요. 자, 지금 한번 알아볼게. 자, 예를 들면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이거는 사건 A의 원소들을 그냥 다 계산해보면 A는 하면 2, 4, 6 이렇게 나오겠죠? 표본간 S를 1, 2, 3, 4, 5, 6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19만, 얘는 1, 3,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소수 C는 하면은 2, 3, 5 전부 다 3개짜리 집합이에요. 3개인. 자,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P하고 A 교 B는 NS분의 6분의 바로 쓸게요. NS분의 한 다음에 A 교 B 하면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PA는 여기 같이 써볼까? PA는 2분의 1, PB도 2분의 1, 원소가 3개니까 PC도 2분의 1이겠죠? 자, 근데 곱사건의 확률은 0이죠? 그럼 둘이 곱했을 때 곱사건의 확률이 같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독립이다. 상관이 없어. 뭐야? 상관이? 이게 같으면 얘네들 곱한 거랑 이게 같으면 뭐라 그랬어? 독립. 근데 둘이 값이 어때요? 다르죠? 영향을 미친다? 종속. 이래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알아볼까? 이렇게 알아볼까요? 야, 근데 어떻게 하든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나요? 모르겠네. 얘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잖아. 6분의 몇 해도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네. 그럼 이런 무조건 다 다종속이네. 그럼 다종속인 거 바로 확인이 되고요. 한번 D까지 합시다. 찾고 싶어, 어떻게든. 3이야? 이렇게 해도 3개네. 거짓. 2 이하로 할게요. 그럼 뭐가 나올까? 나오는 거랑 찾고 싶은데. 그럼 D는 원소가 1, 2 이렇게 들어가고요. PD는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둘이 곱하면 6분의 1이죠. 그럼 곱사건의 원소가 하나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P, A, 교, D. A와 D의 관계를 알아보자 하면은 얘는 NS분의 6분의 이렇게 되고요. A랑 D의 교집합은 원소가 2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한 개 이렇게 되고 PA, PD 곱하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되죠? 그러면 A와 D는 독립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애매해져. 따라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짝수인 거랑 홀수인 거랑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이 미칠 것 같지 않거든? 근데 정의를 우리가 이용해보면 종소행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하나의 시행에 대한 사건들의 관계. 그러면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사건의 곱셈 독립 또는 독립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뭔 상관인데? 상관이 있네요. 종속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행에 대한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자, 한번 써보세요. 개념으로 쭉 써보시고요. 독립의 정의 했고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했고요.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라고 하자. 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건 추가로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은 건 서로 다른 시행에 대한 어떤 사건들의 관계는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편하지만 하나의 시행에 대한 여러 사건들의 관계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주로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독립을 판단하는 식, 독립판별식 이렇게 나는 부르기도 하는데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이렇게 부릅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을 가서 독립, 종속, 배반의 관계 따라하세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사건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고 집합에서는 우리가 두 집합이 뭐다 이렇게 부르죠?
교집합이 공집합 줄여서 따라하세요. 서로소. 네, 서로소인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게 없다. 야, 교집합이 없다면 돼, 안 돼? 교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이잖아.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게 없다. 서로소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종속.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배반이면 다른 거 전혀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종속이야. 아까 홀수랑 짝수랑 있었죠? 홀짝 종속인 거 확인했죠? 걔네 겹치는 거 하나도 없지.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걔네는 무조건 종속이야. 자,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볼까요? 종속이 아니다 하면은 독립이죠? 배반이 아니라는 용어가 딱히 없어요. 배반 아니다. 자, 근데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종속. 요거 하나만 외우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주의할 게 있어. 배반이면 종속이다를 보장해줄 수 있는 건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두 집합. 정확히는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공사건이 아닌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에이씨.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건 A, B가 배반인지 종속인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보려면 독립사건의 곱셈정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그랬죠? 자, P, A교 B. 자, 만약에 A, B가 배반이면 이라고 전제를 뺄게요.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몇이에요? 곱사건이 공사건,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게 없다. 확률 몇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가 아닌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공사건이 아닌 그러면 P, A교 B는 PA, PB. 뭐야?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서 얘는 무조건 몇이 돼버리고 0이 되는데 얘는 뭐가 아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건이 아닌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니야. 그럼 0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성립하잖아.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공사건이 아닌 이런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답들이 달라서 종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사건일 수도 있다면 공사건이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직접 판단을 따로 해줘야 되고요.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이란 전제 조건을 깔고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종속. 합답형의 선지에 얘네들은 배반이야. 그럼 얘는 종속이니? 물어봐.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공사건이 아닌.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써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뭘 배웠냐면요, 두 사건의 관계에서 독립이라는 관계를 정리를 했어. 독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시다.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까지 배웠어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는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이 곱과 같다. 이렇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였고, 그 다음 배운 게 우리가 독립, 종속, 배반이에요.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이면 배반이면 종속. 무조건 배반이면 종속이야. 자, 다음은 5점. 자, 독립, 종속 이 여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독립이면 그러면 A의 여사건과 B 알아봤어요. 얘네들의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없이 무조건 독립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무조건. 그리고 A와 B의 여사건도 무조건 똑같아요. 다 운명이 공동 운명이잖아요. 그다음 A 여사건과 B도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럼 만약에 야 독립인지 알아봐. 근데 못 알아보겠어. 너무 복잡해. 왜? 하하. 여러분 웃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무튼
얘를 알아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얘나 얘를 대신 알아볼 수가 있고 이거 알아보세요. 너무 복잡해. 그럼 얘네들 중에 구하기 편한 걸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 중에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요. A, B가 독립일 때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사건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의 곱사건의 확률과 얘네들의 확률의 곱이 같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내용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얘네도 독립이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지? 시작할 때는 얘네가 독립이니까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 이 PA, PB일 거다로 시작을 할게요.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네들 곱사건의 확률을 알아볼 건데 P하고 A교 B여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상상을 해보면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요. 네. 자, A와 B가 아닌 부분이면은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얘를요 살짝 변형을 해서 이렇게 좀 써볼게요. P하고 A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수치법에서? A교 B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나? 네, 이렇게 써야죠.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바꿨어도 될까요? 이 부분의 확률에서 이 부분의 확률을 빼도 괜찮을까? 네 맘대로 좋게 빼면 어떡해? 네, 중간에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NS분의 근원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가정하고 NS분의 N 한 다음에 A요, B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 색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와 같으니까 여기서 분리라는 게 사실은 엄밀한 표현이죠. NS분의 N,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N하고 A요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분리해서 원소의 개수 여기 빼면은 여기만 남잖아.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아까 여기 썼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내가 뭘 합쳐 쓸 수 있니? P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뭔가 없는 마이너스하고 뭐라 쓰면 돼요? P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는하고 써보면 PA 있고요. A, B가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다. 얘를 분리할 수 있을 거야. 앞에 PA는 그대로 쓰고요. 얘를 PA PB 이렇게 쓰면 공통인수가 보이죠? 두 항에?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볼게요. PA를 묶으면 1-P B인데 1에서 B의 확률을 뺐다 따라하세요. 여사건의 확률. 그럼 내가 얘를 PA 곱하기 뭐로 바꿨어도 돼? PB의 여사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여사건의 B 여사건의 곱사건이 각각 확률의 곱과 같으니까 따라서 A, B, 여는 여사건은 독립이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 증명 과정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쭉 써보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 외워야 될 개념은 별로 없어요. 다른 파트에 대해서 별로 없으니까 일단 쭉 정리를 해줄 테니까 오늘 배운 거 몇 개 안 되는 개념을 싹 다 외웁시다. 그리고 문제 쭉 풀고 개념은 얼마 없는데 문제가 좀 많아요. 참고로 오늘 뒤쪽에 나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우는데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면 대단원, 2단원 확률 마지막 내용인데 대단원, 3단원 통계에서 이항 분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라서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독립시행 확률은 조금 꼼꼼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내가 여기 처음에 P하고 곱사건의 확률에서 바로 갔잖아. 씨발 뺄셈 정리 안 알려줘도 왜 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다. 근데 귀찮아서 쓰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확률의 뺄셈 정리 이런 거 우리가 안 했잖아. 자, 쓴 친구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친구 쓸 동안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야, 너네 기하는 3학년 때니? 3학년 때? 논술할 친구들은 기하까지 잘 챙겨주면 좋겠네. 내가 저 다는 못 받고 의대 논술은 좀 더 어렵긴 하겠지. 어제 그냥 서성한, 중앙대, 인하대까지 있나? 다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대체 이거를 어떻게 애들 다 맞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가 봐. 애들이 그만큼 평소에 좀 논리적 비약을 가지고 풀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다음 내용 하기 전에 잠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첫 번째 1번 독립의 정의. 독립의 정의를 배웠죠? 독립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간 애매할 때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식은 따라하세요.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다. P는 P B바 A의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거에 의해서 완전 간단해진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의. 종류가 뭐야? PA 교비는 PA PB. 한글로 표현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명 공동체가 있다 그랬죠?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누구도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A와 B요. 그 다음에 A여와 B, 그 다음에 A여, B여. 독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중간에 하나 빠졌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하. 뭐가 아닌 부집합에 대하여? 공사건 아니다. 하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게 있다 그랬죠? 뭐면 뭐다? 많으면 중독이다. 근데 역은 성립할까? 필요충분이니까? 네,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배반이면 뭐 이따가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볼까? 일단 이 내용 다 끝난 다음에.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을 외울 건 아니고요. 애들이 처음 배우면 독립이랑 배반, 이걸 자꾸 용어를 혼동을 해서 한번 복습을 할 겸 배반을 썼고요. 자, 정의를 얘기해라. 그럼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간단히 한글로 말하면 겹치는 게 없다. 자, 독립을 따라하세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의 확률에 영향이 없다. 자, 이걸 식으로 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집합 표현으로는 A 교 B가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 또는 따라하세요. 곱사건이 공사건 이런 사건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확률로 쓸 수도 있죠. P A 교 B는 몇이다? 0이다.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다. 그리고 얘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해지는 게 있었어. 따라하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 원래는 포함 배제 원리로 풀어야 되죠. 합집합 풀 때는.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서 그냥 덧셈이 돼버렸어. 그래서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독립사건의 정의는 P, B는 또 P, A는 상관은 없겠죠? B바 A는 P, B바 A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도 있었죠? P, A교 B
얘가 완전 간단해지는 거였어? 진짜 곱셈이 돼버려요.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로 써야 되는 조건 확률 의미 없으면 그냥 확률 그러면 되더라. 그냥 써보세요.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종속 사건 정확히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배반이면 종속이면 배반일까? 종속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르면 곱한 게 이거랑 다르면 무조건 배반일까? 이건 아닐 것 같네. 이건 아니야. 관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이다 하는 방향으로만 성립하는 거고요. 슬슬 기억이 안 나. 통계는 좀 기억나. 통계요? 많이 나왔어?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뭐 너네가 기억해낼 내용은 아니고요.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이해 쓰면 됐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확률 공식이에요. 자,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동전을 여러 번 던지면 첫 번째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인가요? 2분의 1. 앞면이 나왔어. 두 번째 동전 던질 확률 몇 분의 몇인가요? 네? 두 번째 동전 앞면 나올 확률 몇이에요? 첫 번째 앞면 나왔어. 2분의 1이죠. 헷갈려. P하고 1회에서 앞면 나올 확률 하면 2분의 1이죠? P 2회에서 앞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 알고 있어요? 이거나 P하고 2 바 1에서 앞면 나왔을 확률 이것도 2분의 1이죠? P하고 2 1에서 뒷면이 나왔을 때 2에서 앞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얘네들이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시행들은 각각이 독립이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시행들이 독립이에요.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 그 독립시행 무조건 다 독립 아닌가요? 아닌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상자에 흰공 10개, 검공 10개가 있는데 하나 뽑아서 확인을 해. 무슨 색인지. 그러면 버려. 다시 안 집어넣어. 그럼 그 다음번에 뽑을 때 흰공 나올 확률, 검공 나올 확률이 변해 있을 거야. 표본 공간은 원소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독립시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독립시행이 뭔지는 알았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요.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날 확률이 P인 읽어봅시다.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에 대하여 이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독립일 때야. 따라하세요. 시행을 N회 반복할 때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여기서 주요 키워드는 따라하세요. N회 반복. 첫 번째는 반복이고요. 두 번째는 R번 일어날 횟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정한 사건이 반복했을 때 몇 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하고요. 자, 얘는요. 공식을 먼저 쓰기 전에 얘를 먼저 한번 해볼까? 동전 3번 던질 때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이렇게 할 거야.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회를 먼저 확인하고 2회를 확인하고 엔드 3회를 확인해 봅시다. 자, 수용도를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앞면은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는 H, 헤드 앞글자 H를 쓰고요. 뒷면은 테일, 앞글자 T로 보통 표현을 해. H에서 앞면 한 번 나왔어. 그러면 T, T 이렇게 나와주면 앞면이 한 번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떨 수도 있겠네 얘들아? T 한 다음에 HT가 될 수도 있고 T 한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죠? T, T, H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야.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각각의 확률을 배우면, 자, 이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얘도 이거 원래 조건부 확률을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이 확률은 P 1회 야, 안면 나면 그냥 A. 아이씨. 1회 H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1땡 H, 1회 H 이렇게 합시다. 곱하기 하나는 P하고 2회 T 바 1회 H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P하고 3회 T 바하고 1회 H 교집합 2회 T 이렇게 조건 방류를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야 1회 2회 3회 동전분들이 전부 다 독립이죠. 따라하세요. 독립이면 조건 방류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이제는 2분의 1의 3승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쓸게요.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두 번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 자, 두 번째 거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몇 분의 몇? 얘도 8분의 1이죠? 뭐라고 쓴다고요? 앞면이 몇 번? 한 번, 뒷면이 몇 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게 이유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이렇게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의 특징 따라하세요.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이 같다. 그래서 고배 법칙 바로 써버려도 괜찮아. 이걸로 고정해놓고 구해. 그런 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패턴의 경우의 수.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곱하기 각각의 확률. 네, 이 패턴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1, 2, 3의 시행 중에서 따라하세요. 앞면이 한 번. 그럼 내가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세 개 시행 중 하나를 골라. 야, 누가 앞면 나오게 할래? 해서 몇 개 중 하나를 골라주면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죠? 3C1.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3C1. 따라서 세 번의 시행 중 앞면이 한 번. 앞면이 한 번? 그러면 이렇게 앞면 한 번 나올 확률이었죠? 그냥 앞면이 안 나오는 그 여사건은 몇 번? 두 번. 이렇게 써주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n회 반복했을 때였죠? 따라서 n번 중 r번. 그럼 ncr 이렇게 써주고요. 이 패턴의 수가 될 거야. n개의 시행 중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패턴의 경우의 수가 ncr이 될 거고요.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곱하기 각각의 확률. 각각의 확률은 그냥 a가 r번 일어났다 그랬죠? a 일어나는 확률은 p였어. 그럼 p가 몇 번? r번 r승 2분의 1, 1승, 2승 이렇게 되듯이. 그러면 이거 여사건 1-p는 몇 번? n-r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따라하세요. 1-p는 q 얘 여사건을 q로 보통은 여사건의 확률을 q로 놓고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ncr, p의 r승, q의 n-r승하고 단 q는 1-p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해서 예를 쓰기도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따라하세요. 각각의 확률 여기서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건 따라하세요. 총시행 횟수. 그래서 n번 반복했을 때 했죠?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는 횟수 3번 나온 거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거 지금 잘 그러면 1t 교 2 1h네요. 1h 교 2p 요건데 이게 전부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이렇게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예제를 주사위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30번 어떻게 구할 거야? 30번 던졌을 때 2 이하가 10번 나올 확률
미쳤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30회 반복. 따라하세요. 횟수 10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바로 공식을 쓰면 돼. 그러면 뭐 10번 나온다 안 나온다 동그라미 X로 쓴다면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땡땡땡 30회 시행 이렇게 있겠지? 그때 나오고 안 나오고 땡땡땡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패턴이 몇 개일까? 서로 다른 30개 시행 중에서 야 2야 나왔다고 할 확률 몇 개? 10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10개 골라. 30, C, 10. 그럼 그 10개에서는 동그라미를 써주고 나머지는 X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곱하기 각각의 확률. 그럼 이거 하나 세팅해가지고 10번 연속으로 나오고 나머지 20번 연속으로 안 나왔다 의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올 때의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2 이하 나올 확률은 한 번 시행해서 2 이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이게 몇 번? 10번. 그다음에 6번. 나오지 않은 게 이제 XXX 20개가 나오겠죠? 몇 분의 몇에? 몇 승?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했을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너희가 이거 한번 쭉 다 써보세요. 예제 2번도 한번 너희가 써보면 좋겠다. 저기 들어가는 스몰 p는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 그게 스몰 p의 역할이에요. n은 총 반복 횟수, r은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게 그 독립종속에서 벤다이어그램 이용해가지고 심한 내용도 있고 한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잘 안 쓰거든. 그냥 이걸로 나는 문제를 다 풀어서 벤다이어그램 심화 개념은 그냥 따로 안 가르치고 다 빼버렸어요. 다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복잡해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때 있긴 한데 심화 개념들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 자, 쭉 써보시고요. 쓴 친구들은 뭐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하고 있으세요. 지겹도록 봐야 될 수학 개념은 뭐 수학만 하는 건 아니지. 기본 개념이라는 건 다 외워야 되니까 지겹도록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장기 기억으로 넘겨 미리미리 빨리 넘겨놓을수록 다른 과목 할 때 유리하겠지? 계속 돌려. 탐구도 미리 끝내놓으라고 하는 게 방학 때 개념 다 끝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한 과목 1시간 정도 개념 싹 다 돌려가지고 계속 가외도 계속 돌려야 돼. 그럼 뭐 구구단처럼 당연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자료 분석해야 되거나 그런 킬러 유형 빼고 다 쓱싹 해. 보자마자 쓱싹 다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탐구도 마찬가지고 수학 개념도 마찬가지고 지겹도록 반복해서 봐서 장기 기억으로 싹 다 넘기세요. 많이 봐야 돼. 보고 시간 텀 좀 두고 또 보고 시간 텀 또 보고 계속 봐야 돼요. 이거 다 썼어. 얘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저거 쓰면 좀 좋긴 하겠죠. 귀찮았어요. 확률의 곱이라는 게 그냥 무지성으로 1분의 1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근데 그냥 확률을 곱하면 되는 이유는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독립사건은 조건방위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곱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근데 그걸 안 배우고 그냥 무지성으로 곱한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독립사건의 확률은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방위를 쓰는 게 맞죠. 틀렸어.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뭔가 추출을 할 때 얘기해요. 추출 방식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대체로 답이 똑같은데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리면 달라질 때가 있어서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먼저 쓸게요. 독립시행 확률 그냥 공식만 쓰겠습니다. CR P의 R승 Q의 N-R승 N회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1의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 R1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횟수 n-r1 이렇게 쓴 거죠. 자 마지막 내용은 추출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추출 방법에 대한 확률 계산 이거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비보건 추출이랑 동시 추출이 이게 결과가 대부분 똑같아. 그래서 애들이 비보건 추출을 해야 되는데 막 동시 추출을 계산을 하고 동시 추출해야 되는데 비보건 추출로 계산을 해. 답은 맞는데요?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제약 조금 걸리면 싹 다 털리는 거야.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추출 방법에 따른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건 추출은요. 예를 들면 뭐 여기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중에 총 6개 공이죠. 3개를 뽑을 거래. 그걸 만약에 보건 추출로 하나씩 뽑았다면 비보건 추출로 하나 뽑고 버리고 하나 뽑고 버리고 하나 뽑고 버렸다면 또는 한 번에 3개를 뽑은 동시 추출이었다면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1번은 보건 추출이에요. 보건 추출로 하나씩 3번을 뽑을 건데 여기 X로 지울게.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에서 자 1회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어떻게 되죠?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하나 뽑아서 흰 공 나왔다 또는 흰 공 안 나왔는데 다시 뒤집어 넣는 거죠. 보건 추출은.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뽑을 확률은 흰 공 뽑을 확률이 몇 되면? 6분의 2 각각의 시행이 무슨 시행이구나? 독립 시행이구나? 그럼 얘는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 확률의 곱. 그 중에서도 이제 어차피 곱할 거 패턴의 수 곱하기 확률의 곱할 거니까 우리가 독립 시행의 확률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3번을 뽑을 거야. 그러면 3번 중에 흰, 검 이렇게 나오거나 흰, 검, 흰 이렇게 나오거나 검, 흰 나오면 흰 공이 2번 나오게 되겠죠? 그럼 패턴의 수가 몇이면? 3번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흰 공이 몇 번? 이렇게 되면 사실 이래도 돼. 봐봐. 흰, 검, 흰. 어차피 따라하세요. 동그라미 2개. X 한 개.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를 써도 돼요. 몇 팩 나누기 몇 팩?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A가 3번, B가 2번, C가 3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보면 A, C, R로는 표현이 안 돼. 근데 이거는 교과 과정상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직접 다 노가다로 구해라 이걸 우리가 쉽게 쓱싹 할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일단 8개죠? 몇 팩? 8팩 나누기 3팩, 2팩, 4팩 이게 패턴의 수가 될 거고 곱하기 얘가 일어날 확률 3승 얘가 일어날 확률 2승 얘가 일어날 확률 3승 하면 독립시행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원리로 구할 수도 있더라 인 건데요. 교과과정상 뭐 메인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얘네들 3C 곱하기 하고 흰공 나올 확률이 각각에서 몇 분의 몇? 6분의 2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쓰면 되죠. 일어나지 않는 확률 6분의 4가 몇 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확률의 곱을 한 거죠. 곱한 걸 더해서 그냥 우리가 32를 곱하게 된 거고요. 자, 보건 추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의 곱 공시하기를 쓰면 된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비보건 추출이에요. 비보건 추출일 때는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 얘도 확률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게 있어.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은 흰공이 2번 나온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얘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6개 중에 흰공 2개. 하나 뽑았네. 5분의 1,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왜 이렇게 되는데? 무지성으로 그냥 풀었던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 계산한 방법은 이게 맞아요? 그럼 어차피 해보면 똑같아. 그러면 3C 곱하기 해도 요거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뭘 한 거냐면요. 자, 1의 시행이 동그라미 나오는 확률을 P 1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쉽겠네요. 1 동그라미 이렇게 해볼게.
곱하기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1회 동그라미 교집합 2회 동그라미 교집합 3회 x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은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밑에 이거 지우고 쓸게요. 는 하면 P하고 1 동그라미 나올 확률 곱하기 P하고 1회에서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2회 동그라미 나오고 3회 X가 나올 확률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거 조건 확률이니까 이 확률 분해 얘네 교집합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따라하세요. 표본공간의 축소. 표본공간 축소를 시켜서 전체 경우의 수를 야 하나 뽑아가지고 보고 버려서 없어졌어 공 5개 남았어 를 전체 경우의 수로 표본 공간을 축소를 시켜서 너네가 풀었던 거야. 뭐에 왜 푸셨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곱사건 해석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곱하기 P 2 파 1 동그라미 곱하기 P하고 3 X 파하고 1의 동그라미 나오고 2의 동그라미 나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6분의 2였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뽑았을 때를 표본 공간으로 세팅을 한 이게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면 6분의가 아니라 이제 몇 분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뽑았을 때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표본 공간의 원소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뽑아서 없어졌어. 그 없을 때를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전체로 보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에서 동그라미 나왔을 때가 표본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5분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5분의 하고 1로 썼던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무지성을 곱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곱할 수 있었는지는 알아야 이거의 응용 문제들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변형된 문제들도.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2개 뽑았을 때니까 전체 공은 4개가 되고요. 흰 공은 하나도 없게 되겠죠. 검은 공은 4개 중에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비보건 추출은 확률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때 이렇게 분모가 바뀌는 건 따라하세요. 조건부 확률의 따라하세요. 조건부 확률의 표본 공간 축소. 표본 공간이 축소돼서 이렇게 분모가 바뀌는 거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때 알겠어. 네. 자 마지막 동시 추출할게요. 아 이거 계산하라 그랬지? 씨 차이가 없네. 지울게요. 그대로 써봤으면 했는데 괜찮다. 여기는 비번 수출은 3 곱하기 한 다음에 32 한 다음에 6분의 2, 5분의 1, 4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 곱으로 계산. 자, 세 번째 동시 추출은 무조건 따라서 동시 추출은 조합을 이용. 이거 조합 몇 시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합 한 번에 3개를 뽑는다면 서로 다른 3개 중에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6개 중에니까 몇 시 몇 분에 3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흰색 몇 개 뽑고 흰색 몇 개 중에 2개 중에 몇 개 뽑고 2개 뽑고 검은색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을 한번 해서 똑같은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는 6시 4 넣으면은 3, 2분의 6, 5, 4 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얘네만 위로 이렇게 올릴게. 이렇게 되겠죠? 6, 5, 4분의 4, 3, 2 이렇게 되겠네? 얘도 6, 5, 4분의 4, 3, 2 해서 결과가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보건 추출과 동시 추출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긴 해요. 근데 평소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는 이걸로 풀어야지 하는 친구들 어디서 털리느냐? 반 2회에서는 흰공 나오면 안 돼. 이런 그런 순간 이거 못 써요. 여기서 패턴 하나가 잘려 나가는 게 2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곱으로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뽑을 때는 흰공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두 번째 흰공 패턴이 하나만 되거든요. 왜? 저희 오타했어요. 어? PPT 오타했어요. 오타가 있어요?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확률을 구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해서 너희가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쉬는 시간 했다가 한 10분 정도 쉬고 우리 문제들 한번 쭉 오늘 풀어봅시다. 아니네. 이거 쓰고 개념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쉴게요. 야 승민아, 네. 너 혹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동시 추출 처음 듣니? 그래? 이걸 설명을 제대로 안 했구나. 이게 추출한다는 건 뭔가 뽑는다는 얘기고, 보건 추출은 뽑아서 확인한 걸 다시 원상복구시켜놓는 걸 보건 추출이라고 하고, 확인한 거 그냥 그대로 버리거나 아니면 처음 상태 그대로가 아니게 된다면 비보건이고, 동시는 그냥 한 번에 열리고 이거 하나씩 하나씩. 쓴 친구들하고 저거 오늘 배운 내용 저게 다야. 해보세요. 교육과 종속에서 핵심 개념들은 이렇게 되고요. 됐어? 같이 한번 읽고 쉬는 시간을 할게요. 자, 따라하세요. 독립의 정의.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시행에 대한 두 사건의 관계일 때는 판단이 애매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을 직접 알아보거나 아니면 누구를 쓴다 그랬죠? 독립사건의 곱셈정리. 독립의 정의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독립사건이면 뭐가 의미가 없다. 조건 확률 의미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계산해도 되더라. 그래서 독립사건의 곱셈정리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A, B가 독립인지 알아보세요. 근데 못 알아보. 이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따라서 여사건들로 대신 계산 가능. B만 6번 뒤집은 다음에 계산해도 되고 A만 6번 뒤집어도 되고 둘 다 뒤집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A, B 라는 조건이 된다면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종속. 종속이면 배반. 이건 아까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발례가 충분히 있어서 아니에요. 배반일 때만 종속이니까 한 방향만 충분 조건에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건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반복. 일어난 횟수. 몇 번 일어날 확률. 횟수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추출 방법. 뽑는 방법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하세요. 보건, 비보건, 동시. 이렇게 있고요. 보건 추출. 넣고, 뽑고 다시 넣고, 뽑고 다시 넣으면 매번 상황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무슨 시행일 거라서, 그래서 확률을 곱하는데 무슨 확률을 이용한다? 독립시행 확률에서 패턴 해수 곱하기 확률에 곱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비보건 추출은 원래 곱사건으로 붙으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되는데 매번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표본 공간 축소. 표본 공간을 점점 축소시켜가면서 6, 5, 4 이렇게 축소가 됐죠? 시켜가면서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요. 따라하세요. 동시 추출은 몇 시 몇 분에 몇 시면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확률 2단원이 끝났어요. 대단원, 2단원 확률.